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함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삽입하는 것이 바로 사진, 그림, 즉 이미지들이죠. 자, 이러한 이미지 삽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제가 준비한 파일 경력 단절 여성 통계 현황 이렇게 글자가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설명만 가지고 뭔가 약하니까 이미지를 넣으려고 분명히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해 보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삽입에, 자, 여러분 이미지는 삽입이에요. 삽입에 가시면은 이미지 그룹이 존재해요. 참고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은 아이콘을 넣는 거고 이미지는 이제 온라인 그림하고 그림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그림 넣지 마세요. 왜요? 저작권이 있잖아요. 이 온라인 그림은 얘가 MS사는 여러분 빙,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이거든요. 이 빙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림도 얘는 조회 다 해서 보여줘요. 그런 걸 막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걸 억지로 막 이렇게 늘리는 분 계세요. 해상도 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그림, 이미지를 가져와라.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은 우리 연습이니까 웹상에서 경력 단절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여러분도 하나 찾아서 다운로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림, 자, 넣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림 누르면은요, 여러분 그 저장된 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저는 경력 단절이니까 요 애 하나 찾아놨어요. 삽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벽이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애를 이제 끌어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글씨가 많은 관계로 어때요? 글씨가 잘리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은 배운 대로 그림 서식, 이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서식과 관련한 리본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정렬 그룹에 맨 뒤로 보내기 누르면 그림이 맨 뒤로 가기 때문에 글씨가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이 그림 눈에 띄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요? 더 답답해요. 조악하고. 그죠? 딜리트.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능은 알지만 이걸 활용하는 이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메뉴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15에서 54세 기혼 여성 비취업 여성 345만 7천 명 중에 약 20.5%가 경력 단절 여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 비중 20.5%. 이걸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슬라이드 눌러보세요. 이걸 없애기엔 아깝고 새 슬라이드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면 난 이렇게 안 뜨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 누르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삽입에서 방금 전에 이미지, 그림. 자, 여기서 어떤 거 경력 단절 가져옵니다. 자, 화면 크게 좀 늘려요. 아유, 너무 띵띵하다. 자, 이렇게 늘려요. 이렇게. 늘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여러분 이 도형 홈 탭에 그리기 그룹의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기능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도형만 10분 활용해도 고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너무 많은 걸 배울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오늘은 요거 직사각형 하나만 선택합니다. 띵. 그리고 이 직사각형을요. 맨 왼쪽의 모서리에 가져다 놓고 꾹 눌러서 일단은 요만큼만 그려요. 드래그, 놔요. 자, 놨어요. 자, 이 안에 이제 색상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과 통일성이 있는 색깔을 넣으세요. 통일성이요? 예. 어떻게 하느냐? 페인트 톤 보이세요? 채우기 색. 이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채우기 색.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스포이트라는 아주 고마운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 채우기 색으로 사용할 색상을 고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 요쯤의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요 색깔. 그럼 보세요. 색깔, 레드, 그린, 블루. 이 3원색으로 모든 색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레드, 그린, 블루가 32, 32, 32예요. 이렇게 나와요. 클릭. 이러면 이 색깔 바뀌어요. 우와! 그럼 보세요. 자, 채우기 색은 여러분 윤곽선 색은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얘를 이제 끌어서 요 정도 이렇게 끌어다 놔요. 이렇게 드래그해요. 참고로 이 그림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 클릭하고 너는 그림 서식에서 맨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도형 클릭해서 얘를 계속 끌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끌어요. 색깔이 조금이라도 잘 안 맞는 느낌이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고 채우기 색에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상태에서 내용을 쓸 건지 깔끔하죠? 암담하죠? 딱 봐도? 예. 이 상태에서 내용을 쓸 건지 아니면 이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할 건지 이렇게 놓을 건지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예. 이 상태가 좋은가요? 그럼 이렇게 배치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 이 넓은 도형에 클릭하면 안 됩니다. 글은 그리기 그룹의 도형에 세로 텍스트 상자, 세로란다. 그냥 텍스트 상자. 요걸 클릭해요. 그리고 요 이미지 있죠. 요 위에다 올려놓고 클릭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그리고 씁니다. 뭐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 썼어요? 예. 그리고 테두리 클릭하고 글씨 색깔. 여러분 배경이 어둡다면 글씨 색깔은 밝은 색깔 골라야 되죠. 그래야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굵게 글씨체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글씨체는 어떤 것인가요? 자,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눈에 딱 띄는 글씨체. 헤드라인이 낫겠는데요. 자, 헤드라인 M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끌어다 딱 놔요. 글씨 크기를 더 키워요. 예, 이렇게 골랐어요. 됐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그리고 이 애를 끌어다가 자, 왼쪽에다 놨다면 이 밑에 놓으면 돼요. 자,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다가 이쪽에 나란히 놓습니다. 놓고 이 내용을 지운 다음에 20.5%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겠네요.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는 20.5%를 좀 더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색상을 조금 글씨 색깔이죠? 네, 클릭해서 글씨 색깔을 좀 더 이펙트 있게, 이 위에 글씨 색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조되는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말보다 이게 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청중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그 작업하는 게 바로 표예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여행 상품의 각각의 종류라던가 스케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표를 많이 사용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자 이겁니다.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만들죠, 뭐. 삽입, 메뉴 삽입에서 표 그룹에 표가 있어요. 몇 줄 몇 칸 만들 거니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경주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경주 관광 코스를 3군데로 설명을 해주는 표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4줄 4칸짜리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표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요 붙잡고 찍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써볼까요? 네, 여기서 관광 코스. 일반적인 표는 이렇게 만들어요. 관광 코스. 그 다음에 여기 경로. 그 다음에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심야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야간 운행. 뭐 이렇게. 야간에도 이제 다니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광 코스가 A 코스. 예를 들어 A 코스, B 코스. 그 다음 또 뭐 C 코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B, C 코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 코스에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긴 좀 좁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여기 A 코스를 약간 이렇게 늘리면 돼요. 이렇게요. 네. 다 늘리면 다 늘어나는 거고. 됐죠? 경로도 뭐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이런 것이 A 코스다. 소요시간은 1시간이나 걸려요. 야간 운행 안 합니다. No. 이렇게 제가 썼어요. No. 그 다음 또 B 코스 뭐 여기에는 대능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능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월지 뭐 남산 트레킹 뭐 이렇게 써놨어요. 소요시간 2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야간 운행합니다. Yes. 자, 썼고요. C 코스는 뭐 이렇게 쓰죠. 불국사에서 간포로에서요. 문무왕릉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1시간 반이나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도 야간? 그냥 한다고 하죠. Yes. 이게 표거든요. 그리고 이 표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거 모양 이쁘지 않아? 참고로 여러분 표는요. 여러 가지 무지개 떡 모양을 만들면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색상은 들어간 색깔 한 번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이렇게 지그재그 스타일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래서 표 스타일이 그런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밝게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항목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고르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 됐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은 결코 never 뭐예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청중들의 이목을 확 끌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 내용을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조금만 손을 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단은 제가 이 스타일에서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먼저 하나 골라 놓으세요. 일단은 뭐든 다 좋아요. 저는 회색으로 좀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관광 코스 보이죠? 이거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없애요? 레이아웃 보이죠, 여러분? 레이아웃 눌러요. 레이아웃을 누르면은요, 여기에서 삭제가 있는데 열 삭제를 누르면 없어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경로, 소요시간, 야간 운행, 글씨가 무슨 죄졌는지 하늘로 다 올라갔죠. 참고로 맞춤 그룹에 보면은 위, 가운데, 아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글씨가 안정적으로 가운데 동동동 뜨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 사이사이의 선 너무나도 희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선을 디자인, 표 디자인 탭 눌러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펜 색상 보이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펜색을 제가 하얀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굵기를 좀 더 굵게 바꿔볼게요. 3피트. 그리고 테두리에서요. 예, 테두리에서요. 안쪽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 눈에 확 들어온다. 그죠? 이렇게 바꿔요, 일단은. 바꾼 다음에 얘네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 회사가 경주 관광을 상품을 이런 게 있는데 각각 A 코스, B 코스, C 코스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강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죠? 자, 일단 글씨 가운데로. 자,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러면 A, B, C 코스를 할 때 얘네들까지만 표로 하고 특히 여기 야간 운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를 여러분이 좀 더 조정을 좀 해도 상관없으세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를 이렇게 조절점을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한 요 정도쯤 놓으세요. 그러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는 이게 A 코스죠. 그러면 도형에서 화살표를 그리세요. 그게 좋아요. 화살표요? 예. 자, 여러분 화살표는요. 그리기 나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아니고 블럭 화살표에 보면 정말 화살표 있거든요. 이런 화살표를 그리셔도 좋고 여기 나와 있는 오각형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도 좋아요. 예. 이런 그림 여기서 보면은 톱니 모양의 오른쪽 이것도 좋고요. 자, 저는 오각형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찍 드래그.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더 이펙트 있게? 그러면 요거 편집점 눌러서 이렇게 좀 길게 뽑아도 좋아요. 이렇게 뽑아도 좋고 몽딱하게 만들어도 좋고 길게 뽑아도 좋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선 색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윤곽선 뺄 거예요. 예, 윤곽선 없애고 색상을 넣을 겁니다. 어떻게요? 보다 강력한 색깔로 넣을 생각이에요. 빨간색 너무 빨갛다. 다른 채우기색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눈에 딱딱 띄게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A 코스예요. 화려하죠? 너무 센가? 네, A 코스. 그리고 이 A 코스에 바로 여기 여러분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살짝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안에다 넣지 마세요. 바깥에 A 코스 일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 코스 이렇게 써요. A 코스 썼습니다. 자, 글씨 굵게 하고 이 안에 조용히 넣어요. A 코스 됐나요? 글씨 크기 좀 더 키울까요? 늘려도 좋아요. 24. 이 정도. 됐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게 A 코스예요. 됐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범위 잡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높낮이 맞추세요, 여러분. 맞추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방향키로 통통통.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요. 아래로.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 뭐 해라, 여러분? 네. 여기서 색상을 A, B, C가 각각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상을 달리 해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B 코스, C 코스. 색상을 모두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요. 좀 화려한 느낌이 들죠? B 코스. 그러니까 얘네 색깔이 화려하니까 여기는 같은 색상으로 톤 다운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여기 빨강색인데 막 여기는 또 막 노랑인데 여기는 또 파랑, 여긴 보라. 이렇게 현란한 각각의 색상을 많이 쓰면 굉장히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됐습니까? B 코스 약간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 B, C. 참고로 길이가 짧은 것 같다. 늘리면 돼요. 살짝만 늘려요.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A, B, C 코스 얘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관광상품이라고 써도 좋고요. 아니면 글씨가 싫으면 삽입해서 그림 해서 여러분이 구해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트래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딱 놓을 거예요. 요 위에 요렇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기존의 내용보다 여기는 관광상품이 A, B, C 3개 코스가 있나 보지? 이렇게 곧바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네들 더 바짝 붙이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렇게 바짝 화살표 코를 요 위에 바짝 이렇게 붙여도 좋아요. 어때요? 이 느낌이 더 좋은가요? 그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이 색깔이 흰색이 들어갔네요.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서 이렇게 살짝 올려놔도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표예요.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만든 그 표에다가 이 내용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yes, no 이거 보이죠? 이 내용도 야간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 yes, no 같은 경우도 여기 삽입해서 아이콘 보이죠?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yes, no 아이콘이 여기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yes를 한번 쳐볼까? yes. 이런 거는 또 따로 없네요. 그죠? 이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es, no로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얼굴이 있을 텐데, 얼굴에서요, 이걸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야간 운행을 합니다. 웃으면 되잖아요. 웃는 얼굴, 야간 운행해요. 그 다음에 안 해요. 안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얘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한다. 안 한다. 나오죠? 요거 2개 갖고 오면 되겠네요. 삽입, 이렇게. 2개. 갖고 와서, 자, 요렇게 2개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삽입, 여기서 no,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요 애를 끌어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야간 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나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야간 운행합니다. yes에는
요에 아이콘을 끌어다 요렇게 놓는 거예요. 크기가 약간 좀 그렇죠?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글씨보다는 그림이 더 이런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해요. 요에 이렇게 끌어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지 않나요? 네.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회사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청중들에게 그 매출액 데이터 하나하나 다 읽어줘요? 그럼 청중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해요? 매출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면 어때요? 대략적인 수치만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이 회사는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뉴스 같은 걸 봐도. 그죠? 표로 안 보여줘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전달하는 건 표가 맞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그래프가 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그래프, 즉 차트라고 부르죠. 차트를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파워포인트 여시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만들 때는요. 메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가 존재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떡하니 나오는데요. 이 막대형은 우리 회사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한 어떤 비교 있죠. 디자인 비교, 가격대 비교, 시장 점유율 비교 이런 거. 그런 비교 작업을 할 때 막대형 차트를 사용하고요. 꺾은 선형 차트는 우리 회사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몇 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는 점유율이 몇 프로였고 그 다음 해에는 몇 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변화되는 형태를 보여줄 때는 막대형 차트를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선형 차트 이렇게 불러요.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 원형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어떤 제품은 몇 프로의 매출액에 기여했고 어떤 제품은 몇 프로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원형은 우리 회사 제품 매출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것을 원형 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요. 묶은 세로 막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 차트를 만들면은 차트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므로 데이터를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일단 계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점유 이렇게 쓰죠. 점유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1에는 구글 크롬 엔터. 두 번째는 애플 사파리. 세 번째는 파이어폭스. 네 번째는 UC 브라우저. 다섯 번째는 삼성 인터넷. 이렇게 썼습니다. 자, 썼어요. 그리고 각각의 점유율은 얘가 62.37 엔터.
애플 사파리가 15.5, 파이어폭스가 4.39, UC가 3.75, 삼성 인터넷이 3.4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계열 2와 3은 없다. 내용이 없으면은 C열 선택하고 D열 범위 그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C열, D열 이렇게 그대로 끌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참고로 지워지는데 열 1, 열 2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때 지울 때는 CD 열머리글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완벽하게 삭제를 누르셔야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표에도 반영되죠? 참고로 요 차트에 대한 데이터 내용 워크시트는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정말 닫았나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차트예요. 나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점유율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표의, 이 차트의 제목입니다. 이 점유율에 클릭하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2019에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 테두리 클릭하고 홈 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은 제목은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이제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쭉 나오죠, 여러분. 얘네들이 바로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막대 색상은 차트, 디자인, 서식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페인트 통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도형 보이세요, 여러분? 이 각각의 계열 도형. 자, 이 도형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띄어요? 네.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기 여러분 차트 스타일에서 보다 다른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서식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 도형 자체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식으로 오세요. 자, 서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서식으로 와서 도형 효과 보이세요, 여러분? 네, 도형 효과를 눌러서 도형의 그림자라던가 네온 또는 입체 효과 이런 애들을 줘요. 특히 입체 효과를 지정을 하면 도형을 보다 더 또렷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입체 효과에서 저는 각지게 요거를 골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막대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도형 삽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도형은요. 여러분이 차트 안에 뭔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도형을 차트 안에 삽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곡선 보이십니까? 예, 저는 곡선을 많이 쓰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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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색상은 여러분이 검정을 넣고 싶다면 검정 또는 이와 보색의 느낌이 나는
주황색 계통. 예, 이렇게. 그리고 굵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좀 더 구불거리는 효과라면 스케치를 넣어서 좀 더 자유형 또는 자유곡선 넣어서 좀 더 구불거림을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이 차트의 내용을 좀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눈금 보이세요? 이 눈금 값도 0부터 70까지 어떻습니까? 10단위의 눈금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서식으로 오시면 돼요. 자, 서식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세로 갑축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선택 영역 서식 보이죠? 자, 누르면은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나오죠? 최대값을 여러분이 70이 아니라 80으로 바꿔버리고요. 단위를 10 대신에 20으로 바꿔버리면 눈금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 더 깔끔한 느낌이 드네? 예. 눈금 너무 쓸데없이 많아도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눈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살펴봤습니다.